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한국공학대학교 논술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올해 3월에 공학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공학대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경북대 논술이 AAT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논술고사 명칭을 템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기초 수학 테스트라는 뜻으로 템스라고 올해부터는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럼 전형 방법 살펴보시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80에 교과 20입니다. 논술의 비중이 보이기에도 더 크죠. 논술 배점이 400점이고요. 논술 실력에 따라서는 150점의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교과는 100점인데요. 대부분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전부 다 취득합니다. 논술 시험은 11월 27일 날 일요일 날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 30분으로 나눠서 볼 예정이고요. 시험 과목은 수학만 봅니다. 80분이에요. 수학 1, 2로서 보통 약수령 대학하고 똑같죠. 문항수는 3문제를 보고요. 각 문항당 작년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소문항 안에 또 새끼 소문항이 있어서 문제가 꽤 문항수 기준으로 많았어요. 출제 유형은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는 건 거의 비슷하게 맞는데 형식은 논술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수한대, 가천대,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문항으로 수학이 6개 또는 9개 있고 하나하나가 그냥 문제이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국공학대는 세트형 문제로서 소문항이 있고요. 그 소문항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느낌 자체로는 논술의 느낌이 강한 그런 대학이에요.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시험은 약수령 논술이고요. 풀이형 논술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교과 반영 방법은 공학계열은 국영수과, 경영학부는 국영수사 또는 과를 반영하고요. 교과별 가장 잘한 5과목을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잘한 걸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고요. 석차 등급만 반영하니까 진로 과목은 반영하지 않죠. 등급 점수는 100, 99, 98, 97 이렇게 쭉 내려가서 6등급까지는 대체로 점수가 1점 정도씩 내려가니까 크게 지원에 불리하지 않죠. 그런데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가면 7등급도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합격자들하고는 한 10, 한 5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걸 논술에서 만회해야겠죠. 그럼 논술을 상당히 다른 학생들보다 잘 봐야 되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럼 한국공학대학교 작년 약수령 논술 기출 분석하겠습니다. 논술고사는 학과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해서요. 오전 문제부터 보시면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됐다고 했죠. 개념과 계산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적어놨는데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고 교점을 구하는, 즉 역함수의 내용을 이해하느냐라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좌표 평면에서 코사인과 로그 방정식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의 문제의 수준은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 수능형이거나 교과서의 기본 문제 수준으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형식 자체가 논술고사 형식이어서 미리 충분한 연습만 하면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2번은 3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 3차 함수에 계수의 일부를 숨겨놓고 조건에 따라 극점의 조건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 법선의 방정식, 넓이 구하고 증가함수와 미분해서 처음 제시된 조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소문항이 진행될 때마다 주어진 값을 구하고 그 구해진 함수를 가지고 넓이도 구하고 증가함수와 미분도 계산하고 하니까 앞에 소문항에서 답을 틀려버리면 나머지는 쭈루룩 하고 틀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특히 값 계산을 정밀하게 잘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 문제도 비슷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문제의 구성과 단원들이 오전과 오후가 비슷했어요. 그렇다면 한국공대는 오전에 시험 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오후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문제가 전체적으로 단원과 내용이 비슷하게 오전하고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공학대 논술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약수령이지만 논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제시된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를 찾는 유형은 수능에 완전히 가깝고요.
소문항에 소문항이 많아서 문제 풀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 소문항 간에는 문자의 값을 공유하는 정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3번은 논술 형태의 문제예요. 가천대, 수원대처럼 수능형 독립문항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느낌? 그래서 논술 준비하실 때는 한국공학대의 논술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형식적인 이해를 하는 게 우선 필요해 보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소문항에서 숫자 하나를 잘못 구하면 나머지 문제는 주르륵 다 틀리니까 계산을 정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 말씀드리고요. 유튜브에서 개인적인 선호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웬만한 지방대보다는 한국공학대가 발전 가능성도 높고요. 학과 구성도 잘 돼 있고 취업도 잘 돼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굉장히 저는 추천하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수능 준비 잘 하는 게 한국공학대학교, 논술 준비도 잘 하는 건 변함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